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보스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기대하셨다면 물론 일부는 만족하시겠지만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고 여러분과 같이 합리적인 튜닝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센터 스피커와 그 다음에 앞도어, 뒷도어, 그 다음에 선반에 서브우퍼가 있는 외장 앰프 6채널이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출력입니다. 첫 번째는 출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선명도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상과 스테레오, 센터 스테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점이 부족합니다. 나열해 놓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게 부족하고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석,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출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RTA입니다. R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귀 속에 들어가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떤 특정 주파수가 낮은지 높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사하게 사람의 귀 위치에다 마이크를 설치하고 이런 음의 레벨, 어떤 특정 주파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설치해서 화면으로 띄워놓은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리얼타임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RTA라고 부릅니다. 이 RTA를 보는 이유는 이제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RTA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순정 앰프 채널 수가 6채널이라고 했습니다. 6채널은 우퍼가 한 채널, 그 다음에 앞도어 2개 채널, 뒷도어,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의 채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스피커가 우퍼 같은 경우에는 저음만 이렇게 출력한다는 거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음은 출력 안 하고 중음부터 고음까지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앞도어 스피커인데 앞도어 스피커는 저음까지도 물론 우퍼만큼 크지는 않지만 적당한 저음까지도 이렇게 출력을 하고 레벨은 가장 높게 출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6개와 트위터까지 합해서 출력하는 스피커의 레벨이 실제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측정해 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마이크 3개로 왼쪽 귀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빨간색이 코 위치에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저음이 중음역대의 이 레벨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음도 약간 높기는 한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초고음에 딥이 있고 이 3kHz와 4kHz가 약간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여기에 이렇게 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딥이 있으면 이 음역대가 그 주파수 대역이 귀에 안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악기일 수도 있고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팁이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이 아반떼 보스 같은 경우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피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크가 있으면 최악인 것이죠. 이 딥보다도 나쁜 것이 이 피크입니다. 그래서 딥은 해결을 안 해도 사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피크는 바로 우리 귀를 찌르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크가 없어야 되고 딥은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두는 것도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저음 레벨입니다. 자, 이 저음 레벨이 이 정도인데 이 저음 레벨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저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중음역대에 비해서 높지만 이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라우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라우드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귀는 저음은 높고 중음은 평탄하면서 고음은 약간 높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특성이 같은 크기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귀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음이 이렇게 높아야 이 음하고 이 중역대의 음하고 같은 크기로 들린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순정 자체가 이렇게 낮게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낮게 나오니 이 저음은 실제적으로는 이 중음역대에 비해서 이렇게 작게 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출력이 낮고 저음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출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저음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퀄라이저에서 베이스, 저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저음을 플러스 10까지 올렸다고 했을 때 아마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족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다시피 저음을 플러스 10을 올려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갔지만 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배기량 1000cc를 가지고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언덕길을 힘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을 밟는다라는 것을 세게 밟았다. 그래서 저음을 올려줬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힘있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배기량이 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배기량이 크다라는 것이 바로 출력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력이 올라가면 이 레벨이 설사 이거라도 출력 자체가 높으면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TA를 볼 때 이 저음은 이 출력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벨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튼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출력이 부족하냐 충분하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저음을 올렸을 때 저음을 플러스 10까지도 올렸는데 힘있게 저음을 쳐준다 그러면 출력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방방거리고 비실거리면 출력이 낮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음량을 올렸을 때 음이 찌그러지거나 내가 더 크게 듣고 싶은데 음이 뭉개지고 거칠어지면 역시 출력이 낮은 것입니다. 소리를 판단할 때 또 하나가 스테레오와 사운드 스테이지, 즉 그러니까 가수가 나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운드 스테이지,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시간에 따라서 도달하는 거리가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와 이 가운데서 들었을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L과 R의 스피커가 있을 때 좌우에 한가운데서 들어야 두 개의 소리가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들어오면서 명료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석의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같은 파형이 L과 R에서 도달한다고 할 때 이렇게 겹쳐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여기서 들리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 앉아도 여기에서 들립니다. 자, 그 얘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가운데에서 소리를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센터에 스테이지가 만들어져 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명료도가 없는 상태로 스테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과 명료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소리가 겹쳐 들리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모든 스피커가 하나의 스피커와 같이 동작하는 것을 동작해서 들려오는 사운드는 명료도가 있는 것이고 겹쳐서 들려오는 것은 명료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반떼 보스 사운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아반떼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앞 스피커, 이 L과 R은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고 이 앞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앞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는 시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 뒤 스피커는 역시 시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조절되어 있는 것과 시간이 조절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만들어진 이 음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료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사실은 튜닝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도 뭔가 부족하다, 뭔가가 찜찜한 느낌, 아우 이 돈 썼으면 좀 소리가 좀 더 좋아야 되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대충 튜닝된 순정 사운드를 그대로 DSP라는 것을 썼으니 소리가 좋아졌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DSP를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명료도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센터, 이렇게 센터 스테이지가 있지만 명료도가 없거나 있거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DSP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DSP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즉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조율하느냐,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이 명료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같은 비용을 들였는데 다른 소리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내고 그 돈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시간으로 조절된 것과 시간으로 조절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를 원신호, 원래의 신호로 되돌려서 기준을 세운 다음에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신호로 되돌리지 않고 이미 순정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 조절 또는 위상 조절을 해버리면 마치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 위에 덧칠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명료도가 떨어지겠죠. 원신호로 되돌려서 시간이 조절되어 있는 것과 시간이 조절되어 있지 않고 이상만 조절되어 있는 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순정 앰프들, 현대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 거의 100%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신호로 되돌려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도 사운드 스테이지가 뭔가 여기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도 명료하지 않는, 스테레오가 효과가 부족한 것,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RTA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RTA를 순정 기본 스피커를 교체하시면 프론트의 L, 그러니까 운전석을 보시면 이렇게 딥과 피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대해서 먼저 평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렇게 딥과 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해서 다시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평탄한 것과 평탄한 것을 두 개를 동시에 켜면 평탄하게 나올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DSP의 성능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DSP를 뭘 썼느냐,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탄한 신호와 평탄한 신호를 합했을 때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킬이죠. 각각의 스피커를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동시에 다 켰을 때 이렇게 이 아래쪽이 순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음이 낮다고 했죠. 그래서 조율을 한 다음에 모든 스피커를 각각에 대해서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모든 스피커를 온 시켜서 다시 합하면은 당연히 이 파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차량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시트부터 시작해서 내장재, 그 다음에 사람의 몸, 그 다음에 유리, 이렇게 반사되어서 평탄한 것을 여러 개 섞어도 평탄하게 나오지 않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퀄라이징 해서 만드낸 파형이 이렇게 고음은 약간 높고 중음은 평탄하면서 고음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피크였는데 그를 약 45Hz로 더 낮춰서 조금 더 강력한 저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RTA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벽하게 원신호 복원을 해서 제대로 튜닝한다면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음상을 운전석에 앉아있지만 마치 여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시간과 위상을 조절해주면 이 포커스 하나하나가 작아집니다. 그 소리 자체가 명료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스테레오 효과가 올라가고 명료도가 올라가고 센터 스테이지가 명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상을 완벽하게 다시 재정렬하는 것이 조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런 소리와 이런 소리는 명료도부터 시작해서 감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부품을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순서인지에 대해서 또 가격대별로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봅니다.
맨 먼저 구성해 볼 시스템은 우리가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품부터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이 앞스피커입니다. 앞스피커가 소리의 80%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와 뒷스피커, 그 다음에 점 관련돼서는 우퍼가 연관되어 있겠죠. 그래서 튜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앞스피커를 먼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들여서 여러분들이 좀 튜닝을 하지만 그래도 보스 사운드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등급의 스피커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등급의 스피커를 쓰고 그 다음에 DSP는 6채널을 사용합니다. 앞, 뒤 4개에다가 센터와 서브우퍼까지 6채널 DSP를 사용해서 원신호 복원까지 해주면은 가격은 약 230만원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 보스 사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음과 출력, 그 다음에 명료도 높은 사운드, 스테레오 음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중상급입니다. 앞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교체하는 거고 DSP는 6채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피커가 등급이 약간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약 340만원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리는 돈 들이는 만큼, 그 다음에 조율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기본적으로 트위터를 바이앰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각각의 채널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앰프 채널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앞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의 등급을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포칼의 KX3와 ES165K, 그 다음에 매치업 8 정도 연결해 주시면 비용은 약 410만원 정도 들어가는 튜닝입니다. 자, 이 정도 해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감동적인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튜닝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사운드를 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무손실 광으로 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까지 이렇게 디지털로 신호가 가고 있는데 그 중간을 인터셉트해서 광으로 신호를 변환해서 DSP에다가 바로 넣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순정 오디오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광으로 바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음질이 아주 좋겠죠. 자, 이 정도 하시게 되면은 약 비용은 470만원 정도 들이게 되겠습니다. 광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소리 자체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아반떼 그리고 아반떼 N 보스 사운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튜닝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가성비 높은 시스템 튜닝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우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조금 더 나은 카우디오 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헤르만 카우디오 한우키였습니다.